씨와 함께합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김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네요. 오늘 원주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자,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내륙 지역 대체로 맑겠고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으로요. 대기의 질도 양호하겠네요. 오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강원도의회 후반기 도의장에 곽도영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원주 출신 도의장이 탄생한 것은 14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곽도영 의장의 당선 소감과 또 앞으로의 의정 계획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년 여름철마다 일회용품 사용 매장 규제 단속을 실시했었던 원주시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10분 척기 없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고요. 또 강원도 내 이슈와 주요 소식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 원주 26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4일 미국에서 입국했던 40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 격리 중이던 A씨는 5일 오전 검사를 받았고 오후에 양성 판정을 받아 원주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된 제3차 정부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 대학에선 특별장학금이나 2학기 등록금 일부 감면 등의 형태로 등록금 반환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도내 대학들도 구체적인 규모나 지급 방식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값이 뛰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강원도 내 일부 신축 아파트 단지의 프리미엄이 최대 2억 원 이상 치솟는 등 풍선 효과를 인한 가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에서는 신규 브랜드 아파트 시세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리스크를 안게 될 우려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의회 후반기 도의장 경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곽도영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14년 만에 원주 출신의 도의장인데요. 자, 앞으로 강원도의회를 이끌어 나갈 곽도영 의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곽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후반기 의회 의장 임기가 언제부터입니까? 네, 7월 4일부터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의장님으로 이제 취임하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당선된 소감부터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코로나19 전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 무거운 짐을 맡게 되었는데요. 일단 도민들이 어려운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일단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후반기 도의회 의정 활동 큰 방향을 앞으로 좀 이제 조절해야 됩니다만은 이 의정 활동 중에서 좀 중점을 두고 풀어갈 도의회 또 역점 과제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그 치문순 우리 도정이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사업 중에서 나름대로 그 정체돼 있거나 지금 지지부진한 사업을 좀 더 독려를 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후반기를 좀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중요한 또 국지관 현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안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춘천 경우에는 그 레고랜드 문제라든가 네. 또 그 우리 양양 지역의 그 오색 sak도 케이블카 문제, 네. 정선 가리왕산 그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좀 그 해결할 문제가 있고요. 우리 또 올림픽 시설 유산 문제라든가 사후 관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원주에는 우리
제3세대 그 복합 문화 커뮤니티 공연장 건립 관련해서 이런 문제. 예. 일단 뭐 중요하거나 뭐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그 사업들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일단 좀 도정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원주 지역 같은 경우 현안이 제3세대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현재 인터블 호텔 건너편에 종축장 부지죠. 네네. 거기에 이제 그 복합 어떤 문화 공간을 만들자 이게 도의에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네. 원주시하고도 강원도하고도 집행부 지휘부에서도 협의가 됐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 소유자가 강원도 개발공사에 그 지금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또 3자가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약간의 어떤 속도가 안 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나름대로 약속된 부분들이요. 합의 이행된 부분대로 좀 이행이 되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네. 당시 약속된 부분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원주시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강원도나 강원도 개발공사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땅을 그 부지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전형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내용인데 네. 강원도 개발공사의 어떤 재무 구조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선뜻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방안을 찾아서라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강계공의 입장이 상당히 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완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향후 또 도의회 또 도집행부 또 강계공 또 원주시까지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군요. 좀 어떠한 네네. 그 해법을 내놓을지 뭐 조만간에 좀 이제 기대를 가지고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후반기 이제 신임 의장이신데 또 이제 그 뭔가 그 지난 또 전반기 의정 활동도 살펴보면서 후반기는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또 계획을 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반기 의정 활동을 평가하신다면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반기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역동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셔서 역대 어느 그 의회 때보다도 조례 발의나 또 의정 참여가 출석률도 굉장히 좋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후반기에도 일단 우리 의회가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좀 강한 의회를 만들겠다. 또 실력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 지방 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이제 강원도 의회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의원들 간의 소통 내지는 그 홍보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4가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후반기 내지는 치문선 도정의 마지막 그 후반기 레임덕이 좀 발생돼 있는 부분을 좀 다잡아서 좀 매운 의회를 만들겠다. 어떤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의회 전체 정원이 46명인데 그 중에서 3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네. 사실 그 의장님도 이미 그 민주당 당내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로 이제 나왔고 뭐 사실상 뭐 확정된 것은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이 부분을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보통 그 의장님들은 추대 방식으로 원구성을 있었는데 이번에 네. 당내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 뭐 4명이 나왔었고요. 또 원주 네. 지역 후보자 간에도 경선이 또 치열했었고요. 좀 의원들 간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다라는 또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우리 민주당 그 다수당인 민주당 그 35명 중에서 뭐 한 23분 정도의 그 후보자가 나오다 보니까 예. 후보자 난리 또 어떤 그 사전 조율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게 뭐 저희도 우려를 했습니다만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민주적으로 아주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투표를 하고 선거운동도 하는 걸 보면서 그거 우려했던 부분이 기회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시군 자체에서는 뭐 많은 문제가 노정되지만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런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되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좀 남아있는 그런 부분은 후반기 의정 활동을 하면서 네. 조속히 소통을 통해서 일단
갈등 부분이 좀 남아있다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내 문제를 여쭤봤습니다만은 또 이제 그 외부 문제도 네. 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좀 소수이고요. 이 소수 정당과의 협치 문제, 뭐 이것도 계속해서 좀 화두가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또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이 집행부에 대한 그 견제와 또 감시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그 집행부도 또 의회도 이 다수 또 이제 현재 집행부 소속도 역시 민주당이고요. 과연 그 견제가 제대로 되겠느냐? 아까 뭐 현안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비판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우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한태호 PD님도 그 말씀하셨듯이 이게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어떤 민주당이 이제 의회는 다수당이고 집행부도 우리 민주당 출신의 도지사니까 네. 그런 어떤 견제와 어떤 감시에 있어서 좀 무뎌진 게 아니냐 아니면 일부에서에게는 거수 역할 아니냐 이런 그런 우려가 있는데 우리 이번 10대 의원님들은 이게 자화자찬이 아니고 네. 나름대로 현안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토론할 때는 아주 격하게 토론하면서도 합리적인 안으로 도출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야말로 그냥 거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걸 제가 전반기 내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후반기에도 이어져서 저희가 아주 더 예리하고 아주 엄격하게 의회의 본령인 어떤 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요. 우리 도민들 또 시민들에게 또 의장으로서 신임 의장으로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해 주시면서 또 오늘 정리하도록 하죠. 네, 우리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께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시국인데 저희도 거기에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누는데 여러분들하고 함께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조기에 극복될 수 있도록 어떤 극복하고 또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어떤 변화의 어떤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형성하는데 우리 도민들과 함께해서 일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의회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계속해서 또 많은 현안들이 발생할 터인데 그때마다 또 이제 의회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좀 네네. 자주 저희가 또 연결해서 의견 또 듣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의회 곽도영 의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난해부터죠. 이 커피 전문점이나 일반 음식점에서는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회용품 사용이 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좀 전반적인 현 상황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죠. 일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어떻게 금지되고 있죠? 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카페나 일반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컵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지역별로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자원의 절약 관련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도가 강화된 것인데요. 단속 대상으로는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가 해당되고요. 슈퍼마켓이나 커피 전문점, 편의점 등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업소도 단속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용 금지 대상으로는 업소에서 제공되는 일회용 컵이나 나무젓가락, 비닐 식탁보가 있는데요.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일회용 비닐봉투도 단속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종이 재질의 봉투나 생분해성 수지 인증 제품은 일회용품 규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생선이나 정육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용도의 봉투도 무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좀 환경에 대한 또 인식을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도 좀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요, 식품저기 업소에서의 그 일회용품 사용 좀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라고요. 네, 원주시를 포함한 전국에서는 매년 여름철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단속을 실시해 왔는데요.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입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식품 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데요. 식품 접객업소 적용 대상은 커피 전문점과 음식점, 제과점 등 원주 지역의 7,700여 곳이 해당되고요. 허용 품목은 일회용품을 컵을 포함한 용기나 수저, 비닐 식탁보와 비닐봉투가 해당됩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이하로 낮아지면 다시 일회용품 사용이 규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청 생활자원과 원경호 자연관리 담당에게 듣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기 정착을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소에 대해서 사용 자제를 위한 홍보와 집중 방송을 실시해 왔습니다. 2019년도의 경우에는 이제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55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일회용품 플라스틱 컵 제공, 일회용품 비닐 식탁보를 제공한 5개의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2월 26일부터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원주시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기 정착을 위해 단속 위주가 아닌 홍보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네. 좀 한시적이에요. 장기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규제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하지 않겠냐는 또 의견도 제법 있죠. 네, 지난해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시작되면서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일회용품을 대체하는 방안으로는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먼저 도입됐습니다. 특히 커피 전문점 매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면서 일부 매장은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종이 빨대가 먼저 도입된 것입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들도 친환경 빨대에 관심을 갖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종이 빨대가 빨리 젖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아직까지도 많은 편인데요. 다른 소재의 친환경 빨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대체품도 많으니까 첫 시작 같은 느낌? 종이 빨대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플라스틱 쓸 것 같아요. 종이 빨대를 물었을 때 이게 입에 닿는 그 감촉이 조금 이상해요. 무슨 종이를 갖다 입에다 댄 것 같은 느낌. 아니면 종이 빨대 아니면 그냥 빨대 안 쓰고 그냥 먹는 게 이렇게 먹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아무래도 아직까진 플라스틱 빨대를 더 많이 주고 카페에서도 다 먹기도 전에 종이가 음료가 안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아직 불편해해서 좀 정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환경을 위하면 조금씩은 불편해도 바뀌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편리함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 아직까지도 많은 편입니다만 여러 가지 대처 방안들도 좀 빨리 마련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여름철마다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는 편인데요. 원주 소비자 시민 모임이 앞서 지난 5월 원주 지역의 일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는 원주 지역의 커피 전문점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요. 조사 결과 커피 전문점의 96%는 종이 빨대 대신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조사됐고요. 또 일회용 커피 스틱 역시 나무가 아닌 플라스틱을 제공하는 곳이 95%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회용품은 물티슈와 식탁보가 가장 많았고요. 종이컵과 나무젓가락 등의 일회용품이 아직까지 많은 곳에서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일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일회용품 사용을 되도록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환경을 위해서라도 시민 모두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동참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내 주요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코로나19가 좀 재확산되고 있는데요. 그 여파죠. 올해 8번째를 맞는 문막 농협 옥수수 원주쌀 토토미 축제. 오늘부터 그 온라인에서 펼쳐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문막 농협 옥수수 원주쌀 토토미 축제가 오늘부터 26일까지 온라인에서 펼쳐지는데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각종 축제가 취소되는 가운데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문막 농협 옥수수 축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행사 기간 옥수수와 토토미 판매는 물론 온라인 청소년 댄스 치어리더 경연대회, 노래자랑 경연대회, 옥수수 삼행시 콘테스트, 예쁜 아이 사진 콘테스트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이번 축제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또 일부 네.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에서도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1일과 12일에는 오프라인에서도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문막 체육공원 고수부지에서는 옥수수 및 원주쌀 토토미 특판 드라이브스루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행사 방문객에게는 찐 옥수수가 무료로 제공되고 옥수수 구매자에게는 토토미 1kg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고 하는데요. 또 문막 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 특설 판매장에서는 옥수수, 토토미, 수박, 토마토, 감자 등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도 열린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강원도교육청이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교통안전 점검 또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도로교통안전과 공단과 함께 점검반을 꾸려 교통안전 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은 지난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0일 동안 도내 28개 학교를 방문해 차량과 학생 보행이 겹치는 위험 구간을 파악하는 교통안전 컨설팅을 진행하고요.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명확히 분리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안 등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건데 뭐 보행로와 또 차도 분리 개선 사업을 또 지원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5월 추경을 통해 도내 74개 학교에 보행로, 차도 분리 개선 사업비 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강원지방경찰청 등과 어린이 교통안전 실무협의회를 매달 열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 교통안전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있는데요. 교육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교통안전 정책으로 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이 횡성군의 안흥중고등학교 교내에 네. 성인 규격의 드론 축구장이 또 개장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횡성군 안흥중 고등학교에 성인 규격의 드론 축구장이 생겼습니다. 안흥중은 지난해 3월이죠. 도내 최초로 드론 축구단을 창단한 학교인데요. 올해는 안흥초등학교와 안흥고등학교도 드론 축구단을 창단하기로 해 앞으로 초중고를 연계한 드론 축구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요. 이번에 만들어진 성인 규격 드론 축구장 크기가 뭐 성인 규격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성인 규격 드론 축구장은 가로 14m, 세로 7m고요. 높이는 5m입니다. 드론 축구는 탄소 소재의 보호 장구에 둘러싸인 드론을 공으로 삼아 축구처럼 골대에 넣어 승부를 가리는 신개념 랩코치인데요. 2016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두 팀으로 나눠 조종사가 5명씩 참가하며 한 팀은 골잡이 1명과 길잡이 및
길막이 4명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요. 해리포터에서 이제 빗자루 타고 하는 그 경기가 있는데 네. 그게 좀 연상되기도 하고요. 네. 지역에서도 이 드론 축구단에 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기대가 큰데요. 안흥중 드론 축구단은 지난해 3개월의 짧은 연습 기간을 거쳐 국토부 장관배 전국 드론 축구대회에 참가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또 지난해 열린 강원컵 전국 드론 축구대회에서는 특별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번 드론 축구장 개장으로 학생들은 앞으로 새로운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학교 관계자는 드론 축구장이 폭넓게 활용되기를 바라고 전국대회도 앞으로 유치할 예정이라며 안흥 지역이 드론 축구의 새로운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제 뭐 안흥만이 아니고요. 지금 뭐 영월 이 드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보면 또 맞습니다. 이것도 그러한 또 정책의 일환으로 또 드론 산업에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가 모아지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였습니다. 자, 7월 6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요,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의 김덕님, 그리고 또 구성의 김혜준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